일반적으로 다단계를 보는 바깥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상품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내가 상품은 못 드리겠는데, 예? 뭘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보세요. 동물원 안 가보셨어요? 애기들 손잡고 돈 버느라고 동물원 안 가보셨구나. 사실 저도 못 갔어. 엄마들이 다니잖아요. 예? 침팬지. 침팬지? 다른 분들은? 두더지. 예? 두더지. 침팬지. 요거는? 고릴라. 아, 고릴라. 또. 요거는? 오랑우탄. 침팬지 맞아요. 고릴라예요. 헷갈리죠? 바깥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보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다단계가 뭔지 정확하게도 몰라.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통틀어가지고 피라미드라 그러잖아. 피라미드 같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예요. 은행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기. 요즘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라인업이라 그래가지고 막 억대씩 싸들머지고 간대. 그래 방송 맞았잖아요. 또 지난번에 보니까 퓨처넷이라는 데가 돌아다니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 그거는 우리나라에 등록도 안 돼 있는 회사인데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도 늘어나고 소비자 욕구도 늘어나잖아요. 욕구도 늘어나지만은 제품도 향상이 된과 동시에 이 마케팅도 늘어나요. 지금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마케팅을 1년 뒤, 2년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수준보다 한 단계를 더 높여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되지 않고 눈속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단계는 가입비를 받고 제품을 파는 거예요. 다단계는. 그러면 네트워크는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팔고 시장을 파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경험들이 많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요게 사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하고 가입비를 받고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시스템 시장을 파는 거. 예. 그러면은 애터미는 직접 우리가 들고 다니는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판매해요. 또 집에 방문을 하니까 방문 판매도 되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건을 파니까 다단계도 되고. 다단계 업종에 속해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도 하고. 예. 인터넷 쇼핑몰이기도 해요. TV 홈쇼핑도 우리 V쇼핑 있잖아요. 그죠? 모바일 쇼핑도 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하잖아요. 허브 비즈니스도 하잖아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애터미 사업은 종합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치우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가 아니고 종합예술이에요. 어제 신문을 봤어요. 제가 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옷가게를 지키고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이 이제 그 근처 이제 다니는데 신문을 내가 잠시 봤는데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라고 해놨어요. 부장님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젊은 세대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요 세계를 누비며 요렇게 여유로운 어려운 일을 돕고 싶다고 나오잖아. 이거 애터미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명문대보다는 딸기 농사가 성공할 거라고 나와죠. 대기업보다는 무대에서 행복을 찾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듯이 밥 먹든 야근하고
새벽 출근하고 명문대 대기업 고연봉 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싶지 않아 시내 직장 대기업 미련 없이 사표 난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겠다. 이런 삶을 사는 건 애터미밖에 없어. 애터미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기성세대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17세에서 35. 한 80% 정도가 지금 내가 성공하는 방향은 지금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린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매거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리 애터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제목만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2030 크레스 했죠. 600명이 5분 만에 모든 게 다 품절이라고 못하지만 좌석이 다 매진됐잖아요. 그죠? 예. 소비 주역이자 시대의 주역. Z세대의 보고서. Z세대가 어딘지 아세요? Z세대. 어떤 세대가 Z세대요? 95년 이후 출생자들 Z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Z세대가 95년도 이후면은 경제권이 없어. 그런데 그 가정의 소비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뭘 하자고 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돈은 부모들이 카드를 내겠지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다 안내를 해버려. 맞잖아요. 그게 Z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의 성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너한테 마상 입었어.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 마상 입었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입었어. 난 우리 반의 비담이야. 예, 비주얼 담당이에요. 예. 비주얼 담당이에요. 예. 롱복 옴롭. 예? 예, 폭풍 눈물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기 젊은 애들이 쓰는 거예요, 실제. 예. 이 중 하나도 모른다면 Z세대는 우리들의 문찐이야? 문화찐따요. 예. 제 파트너 사장님이 요걸 내가 만들 때 옆에 있다가 가서 찍어가지고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한테 물어봤어. 우리 다 쓰는 거야 이러더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는 이게 걔네들이 이렇게 통하고 있는 이런 문화를 조금 알아야 돼요, 앞으로. 너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저도 노력은 하는데, 거기 우리 그 매거진에서 나온 얘기예요. 학 키워드 Z세대는 누구인가? 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해요. 최강 소비 권력 Z세대예요. 최강 소비 권력이랍니다. 그 집에서 소비 권력이래요. 돈을 부모는 카드만 내. 걔네들이 다 안내하고 오시고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다 갖다 준다고. 차세대 소비주역 Z세대를 공략 팁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돼. 걔들하고 자꾸 들어가요. 요점만 영약해. 너무 길게 사지 말고 요점만 해야 돼. 요점만. 미제네레이션 자기중심적이래요. 혼자 밥을 먹고 혼밥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이래. 판매 채널 다각화 여러 가지요. 뭐 온오프를 지금 요전 세대들은 온라인 쪽만 있었는데 지금 Z세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다니면서 오프라인까지도 다닌대요. 예. 인간으로 대하는 브랜드 선호, 인간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Z세대예요. 난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디지털 원주민. 지금 그 세대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애기들 2살 먹은 애들 요거 가지고 놀잖아요. 이래 보면은. 예? 걔네들은 원주민이야. 날 때부터 그걸 접해가지고 있는 거야. 용어가 디지털 원주민, 날 때부터 모바일 소셜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좀 알아야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그러고 그 엄마를 공략하기 전에 얘네들을 공략해야 그 집에 물건이 다 들어가. 맞잖아, 그죠? 얘네들이 노하면 아니랄까?
요게 2030 클래스 건대에서 할 때 거기 붙었던 거예요. 제가 하도 좋은 거라서 이거 이제 올려놨어요. 그대 아토미의 자랑이듯 애터미 그대의 자랑이여라. 누군가 네트워크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애터미를 보게 하라. 좋은 말이잖아, 그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5번에 나오는 말이야. 너의 젊음을 애터미에 걸어라. 애터미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멋진 말 안 해요? 나 막 진짜 이걸 딱 듣고서 야, 이게 막 흥분되더라고. 젊은 애들한테. 어? 야, 그 애터미 본사에 있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이거 만드는 거 보면은. 에? 진짜 너의 젊음을 애터미에 걸어라. 애터미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흥분되는 말이야. 젊은 애들한테. 카피라이트. 예. 야, 진짜 이거 멋진 거더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고르는 방법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고르는 방법. 저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기준이 이래요. 수년간을. 첫째, 최소한 공제조합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 최소한. 내가 성공하고 회사가 윤리적이고 이거와는 별개지만은 기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된다는 얘기죠.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가입비와 월 유지비가 있는가 확인하라. 늘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가입비를 우리 회장님은 뭐라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한 가치 조건을 산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조건을 사서는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은 반드시 생필품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팔로 다니는 제품이 아니고 저절로 팔려나가는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글로벌 회사인가 확인하라. 사업자 입장에서 글로벌 회사라야 한단 말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 그걸 다시 좀 풀어놨는데 공제조합별 보상 기준이라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지금 142개예요.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왔어. 나름대로 여기 오려고 준비하고 왔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줄까봐.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54개사가 등록이 돼 있어요. 요 오늘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을 때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제3자 채무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제조합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제품 속에 같이 따라오는 거? 구매 신청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판매원이냐 소비자가 찍혀 나오고 거기에 제품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샀다는 게 나오고 거기 일련 번호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온과 동시에 공제조합으로 연락이 가요. 똑같은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품을 회사,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묻어놨다. 그럼 내가 물건을 샀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상을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 잘못된 물건들 있잖아요. 그건 그런 혜택이 없어.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54개사고 사업자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6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통보되어 있어요? 특수판매 공제조합이에요. 저희는 88개사가 있어요. 합쳐서 142개사가 합법적이에요. 좀 틀려요. 사업자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돈이 적으니까 우리가 왜 이리 안 가냐 그러는데 우리가 단일 품목으로 얼마까지 팔 수가 있어요? 160만 원짜리 더 이상은 팔 수가 없어요. 단일 품목으로. 불법이에요. 단일 품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해요. 후원 판매라는 게 있어요. 54개사가 있는데 그거는 판매원이 500만, 소비자가 200만 원인데 문제는 여기는
뭔지 아세요? 현금을 공탁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험증권을 공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텀이라든가 다단계 회사에서 물건을 살 때 보험을 들어놓고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보증보험을 들어놓고 물건 사는 게 잘못됐으면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을 들고, 그런데 왜 애터미를 다단계를 겁을 내냐고. 제대로 된 것만 제대로 찾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마트, 뭐 어차피 아니까 이마트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보험 들어놓고 물건 사나요? 그거? 아니잖아.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몇백만 원짜리 물건 살 때 보험 들어놓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보험 들어놓고 물건 사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자신있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탁금을 먼저 회사에서 집어넣어 놓고 물건 팔 때마다 누가 뭐 물건을 사갔다고 다 공제조합에다 신고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얘기예요. 이 다단계가. 보상 기준은 사업자는 더 많이 받지만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90%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10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14일 이내 반품만 필요한가요? 아니잖아. 그죠? 쓰다가 언제든지 가오라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담보금은 업자의 3개월 예상 매출이에요. 그러다가 각 회사마다 틀려. 그 회사의 신용도를 곱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되게 좋잖아요. 빚이 한 푼도 없는 회사였다 보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작년에, 원래 이제 5월 달에 돼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 6월이나 7월 달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때 보게 되면 400억 이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작년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383억 원을 공탁을 해놓은 거예요. 애터미가. 그러면 이 정도로 검증을 딱 해가지고 여기 잣대에서 맞는 이런 회사를 제가 최소한 공제조합에 가입은 돼 있어야 된다고 검증 1번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입비와 원유지비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조금 마시고 할게요. 가입비는, 보통 가입비를 보게 되면은 회원을 등록할 때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가입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가짜 다단계도 아닌 돌아다니는 데는 뭐 300, 500 돌아다녀요. 퓨처 같은 데는. 그런데 이 가입비가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회원만 들을 적에는 가입비가 없이 그냥 우리도 돈 안 들고 가입을 등록을 시켜. 근데 조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한 사업자로 바뀌는 순간에 저걸 안 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월간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오토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오토십을 걸어놔요. 우리가 자동 이체 시켜가지고 매달 빠져나가듯이 내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요 물건을 보내주고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오토십. 요게 유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지 않으면 수당 자체가 발생을 안 해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가입비를 안 받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얘기할게요. 뭐 우리끼리니까. 한국토종네트워크 하던 하이리빙이죠. 그 가입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메이가 없어요. 애터미가 없어요. 3개만 없어요. 가입비가 없는 데는. 생필품을 취급하는데요. 그런데 월간 유지, 매월 일정 금액을 사는 매월 의무 구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없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터미 사는 사람이 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쓰지만은 의무적으로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분들이 이달에 한 푼도 안 샀다고 돈 안 주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몇억 받든 몇 천만 원 받은 사람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월간 유지예요. 가입비하고 월간 유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조건이 또 있냐면 연간 의무 유지가 있어요. 1년에 그 직급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6회 이상은 유지를 해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보너스 체계를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직급을 유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나오곤 하는데 저게 안 되면은 그 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번 정도는 유지를 시켜야만이 되는 이런 유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연속 유지가 있어요. 6개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달은 연속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또 붙어. 그러면은 2달은 했어. 1달은 밑에가 엄청나게 손해들이 많은데 2달 한 게 아깝잖아. 언제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내가 출혈을 많아서 맞춰야 4달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연속 유지라는 조건이 또 있어요. 월 마감 제도도 또 있어요. 저는 어제 송철이 샤론노저 마스터 강의를 듣고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은 애터미는 후원수당밖에 없다. 직급수당은 보너스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다면은 다른 데는 말일 지나면은 PV가 제로가 돼요. 말일 지나면 그러니까 그 안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추천수당은 어차피 가입비가 있는 데는 추천수당이 따라오죠. 아이고. 지금 이런 6가지가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데서 사업을 한다면은 다 있다는 건 하지만 여기는 요런 규제 다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막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이 소중한 애터미에 와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스폰서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게 돼요. 박수 치다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단계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다단계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좋든 나쁘든 끌려서 와서 하다 보니 괜찮아서 내가 앉아있어. 그분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있는 데 가서 내 스폰서가 앉아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 가서 앉아있었을 거야. 그나마 애터미 같은 데 와서 내 스폰서가 와서 있고 이리 모시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폰서가 진짜 성견지명이 있고 똑똑하신 분이냐고. 이런 조건이 애터미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 데 가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제품 컨셉은 우리가 늘 아는 거예요. 대중 명품이라 그러잖아요. 메스티지, 메스와 프레스티지 프로덕트라는 명품을 합성. 이성현 박사님도 늘 말씀하세요. 사실 대중은 명품을 쓸 수가 없고 명품은 VIP나 쓰는 거지 대중이 맞지가 않고 매치가 안 되는데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요렇게 앱솔루트 퀄리티, 앱솔루트 프라이스, 요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러니까 요 보면 영어만 들어있네. 전 영어 잘 못 들었는데 하도 애터미 듣다 보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GS 또 영어가 나왔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그렇잖아요. 소비재 생필품이 주력인가? 먼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주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라이큐, 예? 요런 게 유무형 서비스가 다 나오잖아요. 뭐 6월 달에 오픈을 한다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팔러 다니는 제품인가 팔려 다니는 제품인가 여기서 우리 모든 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제조합의 가입 여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입비 유지비가 있는가, 제품이 어떤가, 그 다음에
글로벌 회사인가? 아까 글로벌 회사인가 보게 되면, 다른 회사들 보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회사들은 모두 글로벌 회사냐? 그러면, 예, 오케이. 그러면, 글로벌 회사인가? 그러면, 글로벌 회사가 맞아. 근데, 전 세계 원코드인가? 그러면 아니잖아. 그러면 외국어 몰라도 되는가? 다른 회사는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모든 데 회원 등록을 하고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면 안 돼. 외국에 안 나가도 되는가? 우리는 다른 데는 다 나가서 직접 해야 돼, 본인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밑에 파트너가 돼. 무한 단계인가? 다 아는 얘기지만, 무한 누적인가? 무한 공유인가? 아니잖아요. 타나 회사 같은 경우는 PB가 100% 올라오지 않아. 다른 데 가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키다시피 해. 그러면은 그 PV 나눠먹기예요. 나하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기 우리는 내 능력이 없어도 외국 라인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되는데 다른 데는 회사만 외국 회사뿐이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봤어요. 회사 선택 기준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글로벌 돼야 되고, 제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입비라든가 유지비 같은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자업에 가입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회사가 아니면 절대 거들떠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고르는 방법 2차라고 저는 해요. 왜냐하면 앞에 네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도 검증이 가능해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몇 마디만 물어보면 검증이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해보고 사업 설명을 들어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마케팅 수정이 변경이 없겠는가?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있고 도도성이 없으면 바뀌어요. 지금 요즘에 좀 잘 나간다고 하던 회사들도 폼만 잡던 회사들 있잖아요. 몇 번씩 바꿨어요, 벌써. 수당 체계 많이 만들었다가 부하가 걸리니까 없애고 없앤 데가 지금 많다고요. 우리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가능한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걸성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사업인데, 늘 우리 회장님 강의할 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보다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낮게 건설을 해야 물이 졸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다단계 회사들은 들어가는 입구보다가 빠져나가는 데가 높아. 그러니까 억지로 유지비를 가지고 퍼올리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나지를 않아.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성수의 법칙이 작용하는가? 성수의 법칙.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니까 우리는 돼. 타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7단계, 9단계, 물류를 하는 데는, 이 세상의 모든 데는 다단계는, 애터미 말고는 단계가 다 있어요. 애터미 말고는. 어떤 형태로 있냐면은, 구조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매출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조적으로 있는 경우는 7단계, 9단계 요 정도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야만이 되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건 내 매출이 아니야. 요즘에 나오는 건 통신은 12단계, 15단계를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6이서 나눠 먹던 걸 12이 나눠 먹고 15명에서 나눠 먹는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 통신은. 원래 통신은 1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35%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통신회사들은 27%, 6%밖에 안 돼요. 나가는 자체가. 거기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한 3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엠모 회사도 있고, 또 아이머 회사가 이름 바뀌어가지고 본머 회사도 있고, 있잖아요. 또 외국에서 온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 다 보면은 수당이 풀린 게 26에서 27%밖에 안 풀려요. 우리는 35%가 풀리지만. 그 다음에 성수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당 집중 방지책이 있는가. 35%를 풀어주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같은 비율로 나눠가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은 대충 예를 든다면은 위에 계시는 분들은 매출 누적을 받아. 누적 곱하기 같은 프로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밑에는 적은 데서 예를 들어서 같은 2%를 준다면 2%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위에는 매출 누적이 많은 데서 곱하기 2%를 똑같이 가져가 버린다, 밑에는. 그래서 위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애터미는 상한선을 둬서 막아놨잖아요. 타 다단계와 애터미 보상 플랜의 차이점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 회장님이 요걸 풀어놓은 거예요. 애터미하고 타회사. 우리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재원은 누구든지 쉽게 많이 올라와요. 전 세계 원서버, 원코드로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한 공유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단계를 뒀어요. 전 세계 모든 회사는 단계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몇 단계까지 아니고는 우리가 존경하는 A사 같은 경우는 1000만 PV가 단계예요. 뭐 하면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출로 단계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은 무한대로 올라와.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올라오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 수당을, 우리는 유한수당이에요. 우리 수당 상한선을 두잖아요. 다른 데서는 위에서 같은 비율로 받아가니까 그냥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요 차예요. 무한재원, 유한재원, 유한수당, 무한수당. 요걸 보통 다단계가 이렇게 된 걸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마케팅을 저 보고서 야, 난 이거 마케팅을 이거 신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이랬어요, 저는. 하우 상박이라든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앵가로 가지고 잡아놓은 거 이걸 딱 보면서 하우 상박이잖아요. 30대, 31대 우리는 7만 5천 원인데 600, 600이면 매출은 20배가 뛰었는데 수당은 10배밖에 안 뛰었어. 5천 대 5천이면은 30이면은 167배예요. 매출은 167배가 되는데 수당은 20배밖에 안 뛰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후하게끔 주고 위에 있는 사람은 박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상후가 한 거예요. 위에가 후하고 밑에가 박해. 같은 매출 누적에다 같은 프로수를 다 곱해가지고 받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스타 마케팅을 세워놓고 누구도 되니까 와라. 가서 개털되잖아, 그죠? 요게 상위 직급자 누적 포인트의 동일비. 요게 틀린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뭘까요? 요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우리가 늘 사업을 하는데 매일매일을 손익분기점 위해서 남는 걸 모아서 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은. 사업이 안 되는 날도 있고 사업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날은 사업이 안 돼. 근데 내일은 사업이 돼.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또 되다가 이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또 안 되다가 매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안 되다가 또 되다가 이게 애터미 맞죠? 이렇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될 때 요날 된 거 요래 된 거 요날을 된 날을 흩어버리지 않고 잘 모아야 우리가 우리 사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예.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는 날을 하나하나 모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사업이 되는 날,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를 한 달, 두 달 모으고 1년, 2년 모아서 사업인데 흩어버리지 않고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유일한 방법은 흩어지지 않고 모으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할 때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못 만들면 다 흩어버려. 요걸 못 만들면 스스로 그 사람이 구매하고 알아서 하게끔 힘들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만들어 놓으면 흩어져 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흩어져 버려. 이걸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매일 딴 짓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매 사업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잘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인맥이 없잖아요. 몇 년 하다 보면은.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을 몇 년을 두고 인맥에서 소개받은 파트너를, 예? 파트너 인맥에서 소개받은 파트너를 경험 많은 스폰서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맥은 파트너 인맥에서 나오고 키우기는 스폰서가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왜? 사실 저는 못 그랬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또 파트너 입장에서도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으면 자기 파트너를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해주려고 하다가도 한 발 뒤로 빠지게 돼.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떠나가 버려. 이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 적에는 제가 달라붙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서 같이 얘기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 두 달, 1년 만에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오신 분이 사람들한테 정을 느끼고 오래 붙어 있어서 같이 계속 여기 문화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초보자들은 처음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그 파트너가 나와도 귀한 것만 알지 제대로 안내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이 같이 안내를 하고 조언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들어주느라고. 자, 마치겠습니다.